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욕망의 사슬을 끊는 순간 삶은 조용해진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연민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K의 열린 서재입니다.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괴로운 것이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소유해도 사라지는 만족감, 반복되는 일상과 피로 속에서 우리는 문득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오늘은 이 질문을 아주 깊이 그리고 직설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비관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의 사상 속에서 우리는 이 괴로운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봅니다. 1. 의지, 괴로움의 시작.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의지는 단순한 사고나 감정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에서 솟아나는 맹목적인 충동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타인의 인정, 사랑, 젊음, 성공. 그 모든 욕망은 우리 안에 있는 의지의 작용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욕망의 끊임없는 연쇄다. 욕망이 충족되면 곧 지루함이 오고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복은 없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행복은 단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는 덧없는 착각이라는 거죠. 2. 삶은 왜 괴로운가?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인간의 괴로움을 설명합니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곧 지루함이 옵니다. 지루함은 다시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또 고통입니다. 이 무한순환이 삶의 본질입니다. 그는 인간을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은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비극적 존재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사막을 건너는 낙타와 같다. 물을 찾아 걷지만 물은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 삶의 괴로움은 단지 실패나 불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냉혹한 출발점입니다. 3. 쾌락도 고통이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즐거운 일도 있잖아. 여행, 맛있는 음식, 사랑, 예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조차도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쾌락은 고통의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며 쾌락 그 자체는 항상 결핍의 그림자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은 쾌락이지만 그건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쾌락은 고통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삶이란 본질적으로 결핍의 상태이다. 쾌락은 결핍을 채울 때 잠깐 존재할 뿐이며 결핍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지루함 속에서 고통받는다. 4.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괴로움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나요? 희망도 꿈도 없이 살아야 하나요?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비관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괴로운 삶을 어떻게 덜 고통스럽게 살 수 있을지를 제시합니다. 그의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1. 고요한 삶, 욕망의 절제.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삶을 강조합니다. 가지려 하지 말고 덜 바라고 덜 경쟁하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를 성취가 아닌 고요함으로 바꿔보라는 제안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 다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 속에 있다. 2. 예술과 관조. 그는 예술을 통해 인간은 일시적으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음악, 회화, 문학 등 미적 경험은 의지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예술은 우리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창이다. 그는 특히 음악을 인간의 내면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술로 보았습니다. 음악은 욕망이 아닌 순수한 감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삶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거죠. 3. 연민과 윤리적 삶. 쇼펜하우어는 연민을 인간 윤리의 근본으로 봤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을 타인도 겪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을 해치지 않고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마음만이 인간다움을 가능케 한다. 결국 삶이 괴로운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줄여주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적 결론입니다. 5. 현대인이 쇼펜하우어를 다시 읽는 이유. 오늘날의 우리는 끊임없이 성과, 경쟁, 비교,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계발, SNS,
자산 증가, 자녀 성공.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직시입니다. 삶이 본래 고통이라면 우리는 그 고통을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쇼펜하우어 철학의 치유적 지점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이 괴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건 패배가 아니라 성숙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받는 일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방식으로 고요를 찾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의미 있는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닥터 K였습니다.